거짓말도 계속되면 꼬리가 밟히는 법입니다. 윤석열이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피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었는데요. 야당의 공세에 발끈해서 반발하려다 실언이 터져 자백하는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에 가담한 내란 동조 공범들의 이름이 명백히 공개됐습니다. 이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끝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의 팩트 폭행이 제대로 터지면서 국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12.3내라는 군사반란이었다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뿐 아니라 군사반란 수괴로도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14일 내란국 정조사 특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12.3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 수방사의 국회, 선관위 장악,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 작전 준비 및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또 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수방사의 작전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본인이 직접 지휘한 바가 있는지 두 가지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에 따르면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평시에도 계엄 시에도 합참의장에게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는 작전지휘권자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와 손잡고 정상적인 군 지휘 계통을 붕괴시키고 국헌문란을 목표로 작전을 펼친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를 이탈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 전두환 일당에게 적용한 바로 그 군형법이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으로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쇠파이프를 든 정치깡패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 의원은 그렇기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군사반란의 수괴이기도 하다면서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이 민간인의 신부님에도 군형법상 정치관여금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가 보여주듯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관계가 성립되면 군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이 세 사람을 포함한 민간인 내란 공범들 모두 군사반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내란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만약 이번 내란이 군사반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또다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 군이 내란에 동원되더라도 이를 군사반란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잘못된 선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은 그렇기에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동시에 반란 수괴로서도 기소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의 중요 공범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하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며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 무너지고 있다며 경호처 간부와 오찬에서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단 두목이냐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고 했던 발언을 시원하게 되받아친 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전에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매일경제 통화에서 중차대한 내란죄를 놓고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 실장이 제대로 된 비서실장이라면 윤석열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꼼수라며 제세장소나 방문조사를 하려면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야 할 텐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정 실장이 호소문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건희처럼 특혜 봐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전에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여진다며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당해 핸드폰도 뺏기고 조사했는데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정 실장이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조사 방식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무정지된 윤석열 지시를 받아 비서실장 노릇을 계속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혈세만 축내는 비서실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비서실은 생활상 보조 외에는 어떤 보조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조간신문 방송 스크랩과 모니터링도 대통령 관저에 올리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불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보고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공수특전 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구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이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입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화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관련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김건희의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게 나날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2023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윤석열 내란숙의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갔는데 당시 해군 함정 사적 이용 의혹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통령 휴양지가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정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진해기지 사령부에 있는 VIP 공관을 두고 김건희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고 당시 참석한 해군제독이 전했다며 실제 몇 번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8월에도 한 번 더 갔는데 문제는 이 항만 지휘정 귀빈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 함정이 움직이면 항만수송정 군수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경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군의 안보자산이 윤 부부 유흥에 이용돼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 윤석열을 체포하고 특검을 통과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